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9월 7일. 오늘은 낮인데도 조금 되게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고 있네요. 네. 최근에 이제 또 거장의 그 초창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짧은 단편 영화가 또 개봉을 했는데, 또 이건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있던 거를 다시 또 이렇게 단편 영화를 개봉해 주는 건데, 또 굿즈까지 줘가지고 메가박스에서, 네. 게다가 또 이제 가격도 아주 저렴한 3,000원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도 아마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이미 보셨을 영화긴 한데, 워낙 거장의 어떤 이제 그 초기작이다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자랑 봉준호 감독의 초기작이라 할 수 있는 네. 지리멸렬이라는 이제 이 단편 영화가 음흠. 최근에 극장에서 봉을 했는데, 이게 94년에 나왔던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사실은 화질적으로는 뭐 어차피 워낙 옛날 영화라 가지고 그렇죠.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다 그냥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대단한 영화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30년 전의 작품이기도 하고 본 감독이 이제 그 영화 아카데미 마지막 이제 그 뭐랄까 졸업 작품 같은 거라서 30분짜리의 이제 짧은 이제 단편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의 들송 푸른 나무를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 영화에서 느꼈고, 그 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연출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 중에 저는 이제 살인의 추억을 제일 좋아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거는 손에 꼽을 만한 작품이다. 이것은 감히 뭐 제 입장이긴 하지만 이거는 명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네. 제 마지 형이 먼저 보고 오셔가지고 막 이제 극찬을 하셔가지고 대체 뭐 어느 정도길래 했는데, 내가 이래서 그러니까 저도 딱 보고서 역시 봉준호는 천재였다, 그렇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 보고 나서 진짜.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94년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난 정말 너무 신기해가지고. 음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확실히 그 될성 부른 떡잎 그 말씀을 하신 게, 초기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인가. 난 정말 이게 초기작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 굵직굵직한 거 몇 개 만든 사람이 뒤에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왠지 저는 받았어요. 맞아요. 물론 뭐 지금의 이제 봉준호 감독님께서 워낙 위상이 올라가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봤을 때도 이게 뭔가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이게 처음 영화 배워가지고 찍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 각본이라던가 아이디어에 반짝반짝하는 것을 그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연출 방식이라던가 또 빌드업해가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번에 터트리는 이런 것들, 이런 구성들은 이거는 거의 프로 수준 아닌가? 그리고 조금 아까 수연이가 말한 것처럼 진짜로 이게 약간 데뷔작이라기보다는 그냥 작품을 거장이 몇 개 찍고 중간에 약간 재미로 나는 사실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지롱 해가지고 중간에 약간 단편처럼, 그러니까 소품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약간 좀 그런 약간 장난 섞어서 장난기 섞인 그런 작품으로 하나 단편을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짙거든요. 예, 그 중견 감독이 네, 쉬어가는 타임으로 한번 만들어본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치. 그리고 게다가 이게 어쨌든 94년이란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94년에는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장비는 어떻게 해서 이걸 찍은 거야? 난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너무 진짜. 아니 지금처럼 막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더더욱 지금보다 훨씬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그렇죠. 심했던 시대에 이걸 대체 어떻게 찍었냐. 나는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게. 그래서 아무튼 정말 대단한 진짜 이 거장의 초기작 네. 그 단편 영화인데, 이게 구조가 이제 3개의 에피소드,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에필로그로 이제 끝나는데, 근데 진짜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약간 짧은 그냥 뭐 단편 약간의 그냥 코미디 섞인 실험적인 그 독립 영화 그냥 그 이상은 못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에필로그를 보면은 하게 됩니다. 다 그게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앞에 3개가 다 그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3개를 이제 잘 깔아놨던 거지. 그러니까 앞쪽에 3개 에피소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독립된 에피소드 3개 이제 약간 코믹한 재밌는 세 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그게 이제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이제 이 뭐랄까 관객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빡 세게 후려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에필로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에필로그가 가장 감독께서 하고 싶었던 그렇죠. 그 말씀이셨고, 네. 그래서 처음 세계는 뭐 그냥 약간 뭐 이제 옛날 아마추어였으니까 뭐 그냥 좀 약간 그 정도 그냥 뭐 짧게 그냥 했나 약간 이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딱 이런 큰 뜻이 있으셨다. 그래도 이것도 너무 대단한 게 이게 94년이나 지금이나 이 메시지가 똑같이 통용된다는 것도 문제죠, 되게 따지면. 30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거 한국 사회라는 게 그 94년이나 2025년이나 딱히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 그런 거는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씁쓸하죠, 그게. 처음에 이제 그 바퀴벌레라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이거는 약간 내가 그 어디 그 영화 소개하는 그 유튜브에서 봤던 그 기억이 나더라. 이거 그 약간 좀 그 교수의 뭔가 자기 야한 책을 숨기기 위한 그 고군분투. 근데 이제 이 교수도 저는 이제 처음에 뭐 교수 이 정도의 뭐 사람의 이제 뭐 프라이빗한 이 정도는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마지막 에필로그 안 나왔다면 난 이건 교수는 그나마 좀 이 세 개 에피소드 중에서 좀 귀엽게 봐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세 개의 에피소드에 각각의 이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교수는 이 정도는 뭐 범죄라고 하기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이제 약간 도의적으로 그렇지. 도덕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뭔가 마음속에 음흉한 마음을 품고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거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범죄자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약간 도의적 문제 아니면 좀 자질의 문제. 그렇죠. 교수란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또 그 앞에 가는 그 여학생을 보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그 어깨를 막 옷을 벗기는 상상을 막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이제 그 교수실에서 이제 막 그런 야한 책을 막 보고 있는데 펜트하우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뭐 집에서 보지 굳이 그렇게 학교까지 좀 그거는 좀 이제 그런 건데 딱 이게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수업하러 갈 때 그 책을 바로 책상에 놓고 그냥 가버리길래 내가 저러면 안 되지 않나. 맞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이 이미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정신 상태가 그렇지. 정신 상태가 교수로의 자질이 좀 이제 부족하다. 저건 숨기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아니 나라면은 그 밑에 책상을 열어가지고 제일 밑에다가 서랍에다 넣어놓고 열쇠를 잠글 것 같은데 그거를 그 책상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두고 이거 이래도 되나 약간 허술하게. 그래서 딱 그렇게 무방비하게 놓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수업하다가 아이고 내가 프린트를 안 갖고 왔네. 그 학생 한 명 시켜가지고 하필이면 또 자기가 그 약간 좀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쁜 여학생. 그 여학생에게 그걸 시켜가지고 내 그 책상에서 그거 좀 부탁해요 했는데 보여놓고 생각해보니까 앞불싸 나 아까 그때 그 야한 책 놓고 왔는데 해가지고 이제 이미 근데 그 여학생이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버렸고 보니까 한 6층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1층부터 6층까지 올라가는데 또 이제 또 그 교수 나이로 그 6층 올라가려면은 뛰어 올라가려면 좀 빡세기 때문에 허겁지겁. 근데 이제 뭔가 자신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다행히 이제 딱 그 들어가기 전에 여학생 만나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내가 문을 잠근 걸 깜빡하고서 열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자기의 그 권위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의 그 위기 상황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 그 기상천외하게 책을 이렇게 부메랑처럼 날려가지고 절묘하게 딱 그 책을 이제 가렸지. 그래가지고 야한 책을 기술이 좋다. 그래서 펜트하우스를 허겁지겁 딱 가린 다음에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바퀴벌레가 근데 전 사실은 그 바퀴벌레라는 그 단어가 다 보시면 다 깨닫게 되시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 바퀴벌레는 그 교수 본인을 지칭한 거 아니었나.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뭐 그 바퀴벌이라는 의미가 이제 교수로서 자질이 없는 네. 판멸스러운 그 교수 본인을 지칭하는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바퀴벌. 그리고 또 이제 더 그 에필로그까지 보면은 거기 TV 나온 그 모든 사람을 또 약간 지칭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그 에피소드 1이 이 교수가 막 전전긍긍하는 어떤 그 과정을 그린 에피소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그 코믹을 좀 이게 좌충우돌하는 포인트가 좀 더 있었으면 난 좀 기대를 했는데 너무 좀 짧게 끝난 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딱 거기서 책 덮고 끝나가지고 좀 여기선 조금 더 뭔가 그 꼬이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그게 좀 짧은 감이 있어서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보다는 1편은 약간 좀 싱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그 블랙 코미디로서 뭔가 그런 시츄에이션이 난 좀 더 나오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딱 그냥 좀 짧게 마무리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네. 조금 아쉬워서 뭐 그냥 이제 앞으로도 다 요런 그냥 짧은 거 그냥 더 나오고 끝날래나 이제 이러고 있었죠 이제. 네. 이제 에피소드 2에서 이제 그 골목 밖으로라는 이제 그게 나오는데 진짜. 사실은 저는 조금 이 부분이 가장 그 뒷부분에서 네. 이제 에필로그에서 환멸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웬 할아버지가 이제 되게 조깅 열심히 하는 할아버지가 나와. 동네 산책 겸 조깅 겸 하고 네, 있죠. 네. 굉장히 조깅을 열심히 하는 양반이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여기 배경이 약간 단독 주택들이 모여 있는 네. 옛날 좀 그런 동네니까는 음흠. 이제 바깥에 이제 그 우유나 신문 같은 게 그러니까 조깅을 하다가 힘이 드신지 이 영감님이 잠깐 이제 그 본인의 집 대문으로 추정되는 곳에 잠깐 앉아서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 무렵이니까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유를 하나 까먹고 또 앞쪽에 신문 배달원이 이제 힘들게 저걸 하고 있으니까는 본인이 옆에 있는 이제 뭐 우유를 하나 주면서 야, 수고하는데 이거 하나 마시면서 해 하고 뭔가 썼지. 인심을 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지네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인간은 그 골목에서 조깅하면서 또 옛날에는 그렇게 약간 뭐 신문이나 우유가 이렇게 밖에 노출돼 있으니까 네. 사실 또 얌체같이 그렇게 뭐 그건 한 90년대도 나 그런 뉴스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도 이제 바깥 나오니까 막 그 우유 훔쳐먹는 네. 인간들이 있었어. 옛날부터. 아니 저도 작년까지 이제 우유를 배달시켜서 먹었는데 그 배달 저희는 이제 약간 옛날 오래된 단독주택이라서 이제 문을 따고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못 두니까는 집 앞에 이제 그 배달 우유 주머니. 우유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두고 가는데 하루는 딱 들어갔는데 아예 없는 거야 우유가.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없지 하고 그 배달원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분명히 넣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누군가 가져갔다. 네, 뽀려갔다는 거죠. 네. 물론 뭐 저는 아이 그래 뭐 이거 가져가셔서 드셔야 할 만큼 힘든 분이면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라고 이제 마음을 먹기는 했지만은 딱히 그렇게 뭐 기분이 되게 좋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많았고 그다음에 저 꼬맹이 때 생각해 보면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그냥 다니다가 그냥 뭐 요구르트 있고 우유 있으면 그냥 집어먹는 네. 애들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네. 뭐 그 바깥에 다 있는 거 뭐 다 내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뭐그 GTA 같은 마인드를 네. 갖고 있는 이제 야,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괜찮아 막 그러면서 특히나 옛날에 이제 아파트 가면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가 많았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 집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놓여 있는 거를 하나씩 가져간단 말이지. 돌면서 다 그냥 여기서 그 영감탱이도 뭐 남의 집 거기 다 우유랑 신문 다 지 거야 그냥. 네. 진짜 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네. 까쳐 먹어요 그냥.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 지 우유도 아닌 걸로 인심을 쓴 거야. 인심 쓰고. 그 신문 배달 청년한테 근데 그 인심을 썼던 그 청년이 거기서 네. 이제 우유를 먹다가 졸지에 봉변을 당했죠. 주인이 나와서 너 이놈 잘 걸렸다. 너구나 이러면서 이제 바로 그냥 게다가 앞으로 네 신문 사절이야. 신문 넣지 마. 근데 이제 그 신문이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죠. 문제의 그 신문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 사절이라고 대놓고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시작할 때 특정 뭐 지명은 뭐 어떤 뭐 의도가 없다라고 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그냥 이제 그 본 감독님께서 그냥 이제 면피를 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저는 네. 이제 감독님의 진의를 아니 뭐 우리 모두가 다 보는 순간 다 알 수 있지 그거를 뭐 적당히 하는 말이고 본 감독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이제 설정을 쓰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조선일보는 굉장히 이제 본 감독님이 마음에 안 들었겠구나 이 생각을 물론 했죠. 이때 이제 무명 때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뭐 몰랐겠지만 신경도 안 썼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중견 그 연출자인데 중간에 이런 작품을 내서 이걸 지리멜로리한 작품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으면 아마 그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을 수 있다. 열받았겠지. 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조선일보는 연락 까고 싶겠지만 감히 이제 깔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 지금은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영감탱이가 근데 난 진짜 이거 좀 보면서 그냥 단순히 뭐 남의 집 우유 훔쳐먹고 뭐 신문 그것까지를 넘어서 이 양반은 뭔가 이상해. 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변태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번 뛰다가 목이 갑자기 말라. 그래서 집까지 가가지고 물을 마시긴 힘드니까는 그냥 남의 집 앞에 있는 거 뭐 하나 까먹었다. 혹은 뭐 신문이 궁금하니까 봤다 정도가 아니고 그 동네를 돌면서 이거는 약간 본인의 약간 과학적인 뭔가 이렇게 약간 네. 변태 취미 같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집집마다 돌면서 우유를 까먹고 그다음에 뭐 다 먹지도 않고 버리고 약간 뭐 우유든 요구르트든 까서 마시고 네. 뭔가 약간 그런 민폐를 끼치는 거를 약간 재미 삼아 하는 네. 약간 이 이런 인간은 느낌. 이걸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네. 재미를 느끼고 있어. 심지어 그래서 이제 그 신문 배달 청년이 이제 한번 당해가지고 아이씨 그 영감탱이가 네. 지 것도 아닌데 나한테 줘가지고 이거 나 당했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 그 골목을 돌다가 그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 양반도 되게 그 정말 너무 변태 같은 게 이 신문 배달 청년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숨바꼭질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죠. 잡으려는 어. 자와 이제 쫓는 자와 잡는 자, 쫓기는 자, 쫓기는 자. 그래서 네. 이제 아저씨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네. 막 도망가는데 이 인간은 되게 그래서 아 이제 저 들켰으니까 바로 집에 들어가서 네. 짱 박힐래나 이랬는데 그럴 줄 알았더니만. 계속 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네. 보면서 얘랑 뭔가 이렇게 그 숨바꼭질하는 걸 즐기더라고. 네. 그래서 나 맞아요.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이거 진짜. 약간 변태. 이런 변태 영감을 받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걔가 뭔가 자기가 걔를 연맥여서 얘가 막 열받아서 쫓아오는 것도 왠지 재밌는 것 같고 네. 재미를 느끼고 막 남의 집 우유 마시고 막 버리고 이런 것도 재밌고 네. 신문 막 그냥 보는 것도 재밌고 이거 진짜 이상한 인간인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는데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서 그 네. 신문 배달원은 굉장히 좀 빙의가 되더라고요. 네, 내가 저 청년님은 진짜 이 미친 영업탱이. 내가 오늘 잡아가지고 어. 오늘 끝장 한번 볼란다. 진짜 아저씨한테 열라 뭐라 했을 것 같은데 진짜. 네, 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막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배달은 너무 네, 착하더라고. 또 배달 청년이 너무 좀 착해. 좀 순박해가지고. 네. 저 같으면 처음에 거기서 딱 그 주인 아줌마한테 걸렸잖아요. 우유 네. 먹다가. 그랬으면은 거기서 확실하게 저쪽에 영감님이 이거 주셨다라고 말하고 네. 이제 빡쳐가지고 이 어. 사람 어디 갔나 하고 막 쫓아갔을 것 난 그 같은데. 사람 자꾸 끌고 와서 거기 아줌마한테 얘기해줬을 거야. 네, 이 그리고- 사람이라고. 삼자대면 했을 것 네. 같은데 여기서는 약간 어리숙하게 나온 네, 좀 어벙한 느낌으로 네. 나와가지고 그 골목에서 이렇게 뭔가 쫓기면서 희열을 느끼는 네. 이상한 영감이 나오는 이제 그 두 번째. 그래서 약간 여기서 저는 잡아가지고 배달원이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결말이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네, 그냥 뭐 마무리는 그냥 영감이 도망갔고 그냥 서로 갈 길 갔다 뭐 네.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그 처음에 이제 우유와 신문을 뻘먹던 그 집 대문에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조선일보 사절이라는 네. 그 뭐랄까 이 옛날에 좀 종이? 많이 있었지 그런 거. 네, 신문 넣지 마세요. 네. 뭐 사절 뭐 이런 거 써놨는데 그거를 딱 붙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 네. 에피소드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지금 더더욱 이제 인터넷의 발달과 이제 종이 신문의 이제 또 몰락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렇지만은 이게 신문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 그 뭐 어떤 언론사를 떠나서 사실 근데 그 지역에 신문 배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고 이제 네. 힘드시다는 거를 저는 이제 감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거기까지는 내가 좀 이해를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통 이게 신문업이라는 게 자꾸만 사람들 귀찮게 하면서 그리고 뭐 사은품 드릴 테니까 뭐 봐주세요 하면서 그 어거저 이제 밀어 넣는 식의 그걸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 맞아요. 옛날엔 영업을 했죠. 그러니까는 신문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넣고 돈 달라고. 월말 되면 와가지고 신문값 주세요 그런다 말이야. 네 넣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러세요. 네 다음 달부터 안 넣을게요 이러면서 어떻게든 계속 약간 좀 그렇게 좀 더티하게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사절 옛날에 그 많이 붙어 있었는데 맞아요. 신문 사절 많이 붙어 있었어요. 난 안 볼 건데 왜 자꾸만 억지로
밀어 넣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신문 사절이라고 붙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동아일보 사절 이렇게 붙여놨어. 그러면은 다른 신문사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안 봐? 그러면 조선일보에서 가가지고 동아일보 보지 마시고 저희 거 보세요 하면서 조선 보세요, 뭐 보세요 하면서 조선 이제 보지 마시고 중앙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아주 그냥. 그렇지. 그런 집은 가끔 이런 거 써 있는 데 있어. 모든 신문 사절.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언론사의 또 그게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빅3 네. 그 조중동이 그 해온 방식이 그러니까 이 기득권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전거를 주면서 맞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음흠. 그런 걸 주면서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 뭐 이거 뭐 좋은 거 주니까 이제 그거 받고 그냥 이제 난 이거 봐주면 이득이라니까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걸 들였다가 이제 그 신문에 써 있는 이상한 논조들을 보면서 이제 이 새끼 나쁜 새끼구만 이러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그렇게 돼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뭔가 스며들듯이 네. 그런 식의 마케팅을 해가지고 맞아요. 또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을 그렇게 만들어간 또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음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그 고통의 밤이라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정말 젊으셨던 이제 김래하 배우님이 나오시죠. 네. 근데 저는 정말 좀 신기했던 게 분명히 이제 94년 영화니까 김래하님께서 분명히 젊으세요. 30년 전에 김래하다. 네, 분명히 지금보다 주름이 훨씬 없으시고 네. 훨씬 팽팽한 분명 젊으신데 이상하게 안 젊어 근데. 지금하고 그러니까는 주름이 없고 약간 머리가 꺼뭇하는 거 빼고는 이게 지금의 김래하랑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정말 전 오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상하게 젊은데 안 젊네. 네. 약간 이상한 정말. 지금하고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네. 분명히 젊고 팽팽하고 뭔가 앳된 느낌은 있지만 지금의 김래하랑 딱히 그다지 다르지 않은 걸. 심지어 맡으신 역할도 지금 마트나 예전이나 약간 같은 거 아닌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고통의 밤인가 하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화장실이 급해졌는데 그러니까는 그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귀가하던 중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 네. 그래서 화장실이 급해졌는데 지금 뭔가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이래서 고통의 밤인가? 네. 약간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모르죠. 그냥 이제 뭔가 그 동료들과 술이 거나하게 이제 취해서 또 이것도 약간 좀 난 옛날에 느껴진 게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또 그렇게 뭐 앱으로 택시를 막 부르고 네. 하는 게 되게 쉬운데 이게 94년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막 그렇게 밤에 또 막 하면 그 확실히 좀 되게 처치 곤란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또 화장실도 뭐 지금도 요즘에도 이제 워낙에 또 화장실을 더럽게 쓰는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개방해 놓지 않은 화장실도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또 그때도 딱히 그렇게 그 밤중에 어딘가 화장실 찾으려고 그러면은 되게 없었을 거란 말이죠, 화장실이. 그렇죠. 지금보다 더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좀 공원도 있고 그런 뭐 공중 화장실 같은 네. 것도 찾아보면 있기는 있을 텐데 그 당시 땐 생각해 보면 저도 만약에 내가 밤에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아마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서울 안에도 지하철 역사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혹시라도 있을 법한 곳이 있지만은 네. 그 당시 때는 이제 뭐 아마 서울의 지하철 아마 4, 5선까지밖에 없을 때였을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94년이니까. 네. 그리고 진짜 그거 뭐 90년대 이제 어떤 영화 아니면 뮤직비디오 이렇게 뭔가 서울 풍경 보시면요. 90년대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그냥. 그렇죠. 천지 차이예요. 정말 휑해. 90년대 그 서울 풍경 보고 있으면은 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작품도 좋지만 저희가 이거는 그 당시 때 서울의 역사적인 그 자료 그 배경의 자료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칠수와 만수편도 보면은 서울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풍경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 지금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일단 건물들이 다 낮고 음. 그 밀도도 되게 그러니까 휑해요. 그냥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아. 지금은 진짜 빽빽한데 서울이.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이제 그 밤중에 뭔가 그 술 꼬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
진짜 급해지면은 어디 좀 처치 곤란할 것이다.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남자가 계속 이제 그 김래아님이 맡으신 네. 이 남자가 배회를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술에 취했으니까 약간 이제 토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아이고 배야 하면서 이제 네. 뭔가 이제 큰 일이 급해졌지. 급동. 네.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자기가 어떻게 좀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이제 헤매게 되는데 서울을 네. 안에서. 뭐 상가에 열려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네. 하기도 하고 근데 가는 데마다 뭐 문이 잠겨 네. 있고 막 해서 결국 못 찾습니다 화장실을. 네. 네. 그리고 또 화장실은 열려 있는데 바깥 문이 네. 닫혀 있어가지고 이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막 되게 안타까운 네. 그런 상황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단서가 되는 게 있는데 이 남자가 매사에 누구를 만나든 반말을 짓거려요. 네. 전 이것도 뭔가 이게 참 너무 사실 94년에 뭐 본 감독님께서 윤석열의 탄생을 알고서 이걸 찍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아니면 정말 이게 어떤 그 특정 직업군의 어떤 속성을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배회를 하다가 어디 이제 약간 또 옛날에는 또 약간 그런 풀밭 아니면 이제 그 나무 있는 이제 뭐 서울 도심지에도 약간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보니까 약간 그 아파트의 아파트 마당 같은 예, 뭐 화단 같은 화단. 네, 예, 맞아요. 그런 데로 이제 걸어가지고 좀 인적이 드무니까 또 심야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일을 볼 보려고. 결심을 한 건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술도 취해 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 겸 이제 약간 그런 상상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되게 나는 지금 화장실에 있다. 약간 그런. 네. 저도 약간 좀 이렇게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어릴 때 특히 학교 가기 전에 그런 꿈 되게 자주 꾸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이게 비몽사몽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꿈으로 막 지금 이제 옷 입고 막 학교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적 많아요. 네. 나는 누워 있는데 약간 상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뭔가 다 준비하고 나갔고 이미 저거 갖고 있는데 누군가 막 흔들어서 깨워 야 가야지. 그럼 이상하다 나 방금 학교 가고 있었는데 일어나야지 막 네. 하는데 이제 네. 꿈으로는 약간 이미 옷 갈아입고 네. 막 다 나갈 준비 다 했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뭔가 나는 지금 네. 화장실에 있다. 약간 뭐 그런 상상을 한 것 같아. 이제 네. 술에 취하기도 했고 막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와중에 경비 아저씨가 이봐요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저는 거기 약간 놀랐던 게 지금 같으면 짤없이 쫓겨났을 텐데 네. 경비 아저씨가 그 사람의 상황을 상당히 이해를 해주고 되게 착하단 말이야 경비 아저씨가. 배려를 해주더라고. 네. 이 사람이 이제 급해서 아파트 화단에서 응아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네. 거기서 하지 말고 신문지를 주면서 여기다 싸고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여기다 해결을 하라고. 야 이렇게 편의를 봐주다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도 약간 그 학교에서 이제 약간 그 분변 검사할 때 있었잖아요. 체변 봉투를 네. 나눠주고 이거를 걷어와라 해와라 네. 할 때 이제 집에서 화장실에다 네. 바닥에다가 신문지 이제 깔아놓고 신문지 깔아놓고 그게 그거 생각나더라고. 변을 이렇게 네, 나무젓가락으로. 나무젓가락으로 일정 약간 콩알만큼 네. 떠가지고 이제 닫아서 학교에 가져갔었던. 참 옛날에는 그런 것도 다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 꼭 안 가져온 애들이 있어. 그럼 네. 이제 걔네들이 학교 와가지고 그거를 뭐 봐야 된다고 하고 남의 걸로 하든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약간 크게 가져온 애들이 있으면 야좀 나눠줘. 나눠달라 그러고 반만 자르자. 진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경비 아저씨께서는 이 사람의 입장을 그래도 이해해가지고 네. 그렇게 신문지까지 줘가면서 지금 기준으로 정말 옛날에 저런 생각을 네. 90년대만 해도 근데 사실은 어릴 때 막 그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약간 어린 애들은 엄마 나 쉬 뭐 엄마 나 뭐 급해 이러면 사실 길거리에서 막 옛날에 했단 말이야 솔직히. 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남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고 애기들 그냥 보는 갈 애들이 때,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게 뭐 지금이라면 말도 안 되는 그거.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중국인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한 8, 90년대에는 다 그냥 다 그랬다. 길 가면 그냥 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신문지를 주면서 이제 지하실 가서 싸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급할 땐 그렇게 해요라고 네. 이제 해가지고
그 굉장히 편의를 이제 봐준 건데 경비원 아저씨는 근데 이 인간은 뭐 그러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화를 내죠. 네, 뭐막네 내가 누군지 아나 막 하면서 막 이제 지 혼자 막 그래서 되게 여기서 야 너 내 누군지 아나 하는데 이 대사를 이 뒤에 다른 영화에서 써먹은 네. 건가 싶은 누구 서장 남천동 남창동 살제. 그 갑질하는 어떤 사람들의 네. 그 특징.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김리아가 막 자기 혼자 막 뭐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문이 닫혀서 안 들리는. 네. 근데 자기 혼자서 막 계속 지 혼자 열받아가지고 음. 뭘 경비 아저씨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 혼자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하면서 그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제 뭔가 약간 고민을 하는데 그 영화 구조가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되는 점이 이게 1, 2, 3 가면서 점점 에스컬레이션이 돼요. 네, 되게. 맞아요. 그것도 아마 감독님께서 뭐 의도를 하셔서 그렇게 한 건지.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에피소드 3에서의 좀 놀라운 점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는 이제 우리가 이거 보다 보면은 과연 이제 그 덩의 모습이 과연 혹시 나오나 안 나오나 막 되게 조마조마하단 말이야, 되게. 네. 눈살을 찌푸리며 이제 그걸 기다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인간이 그래서 이제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그 신문지를 받아들고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지하실에 약간 이제 그 경비 아저씨들의 약간 생활 공간이 있단 말이야. 네. 거기서 약간 이제 뭐 약간 이제 뭐 식사도 하시고 약간 약간 뭐 냉장고도 있고 네, 살짝 휴식 공간. 휴식 공간 겸 약간 뭐 쉴 수 있게끔 밥통도 있고 간단하게 네. 이제 끼니도 해결할 수 있고 잠깐 앉아서 쉴 수 있게 이렇게 뭐 소파나 의자나 뭐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고 간단한 이제 그 가재 네. 도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신문지를 보면서 뭐 지따에는 되게 내가 뭐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나 본데 네. 그러고 있다 갑자기 이제 문득 이제 그 경비 아저씨의 그 휴식 공간을 딱 보다가 밥통을 유심히 봅니다. 네. 그래서 설마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덩의 모습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말 이게 본 감독님의 그 초반의 그 연출력이 되게 굳이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놨잖아, 되게. 그러니까 거기서 보는 장면 나오지도 않고 김래아님이 이제 뭔가 시원한 표정으로 뭔가 해결됐다는 표정으로 이제 지하실에 걸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가고 나서 이제 마지막 테이크 장면이 밥솥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아까 이 사람이 바라보던 이 밥솥에다가 뭔가를 했을 저 것이다. 미친 놈이 설마 저기다가 그렇지. 싼 건가? 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해놨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문지를 요렇게 이렇게 U자형으로 네. 들고 올라온다면 네. 이제 다 우리 보는 그럼 저 사이에 이제 응아가 그게 있는 건가? 응아가 있는 건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갑자기 이제 그 들고 나와가지고 쓰레기통에서 이걸 확 하길래 떨어지나 했는데 안 떨어져. 없어. 빈 신문지였죠. 네, 빈 신문지였어. 네. 그 신문지를 찢어버려가지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응아는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밥솥을 네, 유심히 클로즈업. 그래서 야 어떻게 이거를 와. 굳이 직접적으로 네. 표현을 하지 않아도 네. 너무나 이렇게 넌 그 연출력이 이게 좋았다. 처음 영화를 만든 사람의 연출력인가 이게 맞아.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미친 인간은 정말 너무 죄질이 안 좋고 악질인 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진짜 자기가 응아가 너무 급해 급동. 근데 이 경비원 아저씨가 편의를 봐줘가지고 배려를 해줬는데 신문지도 주고 아래 내려가가지고 봐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잖아. 복수를 한다고 그 사람의 밥솥에다가 응아를 하고 나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진짜로 도대체 좀 상식적으로 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 완전히 미친놈인데 따지고 보면은. 네.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대놓고 미친놈이라고 안 보여주고 은은하게 네. 이런 이 인간이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들이 무슨 솔직히 뭐 지금도 요즘에 맨날 아파트 갑질 문제 네. 나오지만 내가 보면은 경비원 아저씨들이 무슨 뭐 그나마 그 휴식 공간 그거 네. 거기가 무슨 뭐 대궐 같이 뭐 그쵸. 화려한 데입니까 그런 데가 그냥 힘든 일을 하는 와중에 잠깐이나마 쉬라고 있는 그냥 조촐한 공간이잖아. 근데 그 조촐한 공간마저 그런 식으로 네. 더럽혀서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죄질이 안 좋은. 네, 맞아요.
인간 존중이 없는 그 사이코 같은 행동인데 그렇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뭔가 그 모습을 이제 비춰준 이 세 개의 에피소드를 차례로 보여준 다음에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이제 세 개가 끝나면 이제 영화가 끝났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세 명의 또라이들이 나오는 이런 또라이들이 그러니까 세 명의 또라이들이 약간 뭐 코미디적으로 이런 거를 블랙 코미디. 사회 풍자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에피소드 세 개가 나온다는 걸 알고는 있어서 이제 영화가 끝났나 보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가 있어가지고 에필로그는 뭐 그냥 감독의 소회 정도로 뭐 나오는 건가 뭐 에필로그가 뭐가 있으려나 하고 이제 봤는데 이 에필로그가 영화를 완성시키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제일 마지막에 큰 한 방이었다. 가장 중요한 게 에필로그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에필로그에서는 이제 그 신문 배달 청년이 집에서 약간 졸면서 네. 이제 TV를 틀어놓고 있는데 그렇다. 그 TV에 이제 그 우리가 봤던 그 세 명의 또라이들이 그 TV에 나왔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약간 되게 전 에필로그에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뭐 상류층, 기득권층,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무슨 뭐 되게 목에 힘주면서 뻐긴다는 양반들의 그치 사회 지도층 네, 그런 사람들의 그 환멸스러움을 네. 딱 그 마지막에 보여주는 맞아요. 뭐 상류층이란 인간들의 민낯. 그래서 무슨 약간 무슨 시사 뭐 대담 뭐 토론 뭐 그런 프로였던 것 같은데 네. 사회자가 있고 이 처음에 나왔었던 교수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나왔었던 그 영감탱이가 알고 보니까는 네,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었다. 논설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김래아는 검사. 그러니까는 교수, 논설위원, 검사 이 세 명이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지위를 가진 위치를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 TV에서 국민들한테 이제 훈계를 하듯이 그렇지. 이래라 저래라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각자의 이제 위치에서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앞선 행동들을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관객들은 개소리하고 앉았네라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어주고 뭐 알아주는 네. 언론사, 논설위원, 교수, 검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들의 사고 방식이 네. 지들은 그런 주제에 나와서 뭐 되게 잘난 척, 뭐 깨끗한 척, 네. 도덕적인 척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감독님께서 노렸겠지만 그 세 명이 각자 하는 얘기가 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다. 맞아요. 교수도 무슨 뭐 지금 뭐 사람들의 관음증 어쩌고 네. 무슨 뭐 지한테 해당되는 얘기하고 있고 논설위원도 아예 가정교육이 잘못됐대. 네, 맞아요. 지가 남의 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뽀리는 새끼가 무슨 사람들의 뭐 가정교육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의 이게 도덕관념이 무너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검사도 뭐 지가 뭐 그런 남의 그 밥통에 똥을 싸는 새끼가 지가 무슨 뭐 되게 그냥 뭐 잘난 척하면서 무슨 뭐 사회적으로 범죄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지가 범죄자면서 네. 그래서 다 뭔가 셋 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얘기를 네. 자기가 잘난 척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뭐랄까 그 기업인이라던가 정치인들이라던가 가끔 이제 유체이타 화법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노란불에 그러니까. 지가 한 짓을 자기는 안 한 네. 것처럼 제3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남말하듯이 하는 네. 사람들이 되게 여기서 이제 세 명의 주인공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TV 장면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뭐 영화 포스터도 그렇고 이 티켓 그 네. 화면도 그래서 난 처음 왜 이 TV 4명 이거 화면이 뭘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래서 이 TV 화면이 어떤 이 영화를 대표하는 그 이미지가 된 거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특정 직업군이라고 이제 그 검사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왜 다 반말하지? 약간 이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최근에 또 감옥에서 뭐 27년 검사 해봤어라는 어떤 그런 헛소리를 또 짓거렸다는. 저는 그 기사를 보니까 너무 근데 그 음성 지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윤석열 특유의 그 정말 그 짜증나는 그 목소리로 그 대사를 했을 게 막 너무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 내가 27년 검사해봤어. 막 그 목소리가 딱 그 상상돼가지고. 그 성대모사 잘하는 분 중에 이상민님인가 네, 그분이 그분이 하면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 엔딩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세 명의 그 위선자 새끼들을 그렇게 보여준 다음에 또 거기 그 여학생, 경비원 아저씨, 네. 신문 배달 청년, 그러니까 그들의 위선자들의 모습과 대비되게 그냥 또
오늘도 그 자신의 자리에서 그렇지. 예. 묵묵히 살아가는 그 일반 서민들의 모습을 그렇죠. 되게 대비되게 보여줬단 말이죠. 맞아요. 대조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는 위선자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또 오늘도 하루를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네. 대학생, 여학생, 네. 그리고 또 그 신문 배달 청년, 또 되게 피로에 쩔어서 막 잠들어 있는 네. 신문 배달 청년, 그리고 또 오늘도 또 역시 또 그 아파트 경비를 열심히 서시는 그 아저씨. 네. 그래서 저는 딱 그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단순히 그 뭐 위선자들의 어떤 그런 폭로한 거 플러스 맞아요. 결국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은 어떤 일반 서민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네. 또 그들의 가치 있는 삶, 약간 네. 그걸 대비적으로 더 보여줘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게 진짜 야, 어떻게 이게 신인 감독이 이런 연출이 이게 가능했지? 그 마지막 에필로그가 진짜 대박인 게 그 세 명의 말도 안 되는 민낯을 까발리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수연이가 말했던 그 세 명의 일반 소시민들의 이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그게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혹은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것이 굉장히 영리하다, 진짜 네. 똑똑하다라는 그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비판에만 한 게 아니라 네. 그 세 명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일반 서민 주인공들 세 명을 네.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냐라고 관객한테 물어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이제 그 신문 배달 청년을 이렇게 발로 툭툭 이제 쳐서 깨우는 사람의 그 뒷모습이 이제 그 본 감독이라고 네. 이제 다 유명하게 다 알려진 일화죠, 그게. 신문 배달원 형. 네. 그 집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TV를 켜놓고 나서 이렇게 약간 반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졸고 있는 약간, 있는 것 네. 같은 그 동생을 이제 깨우는 역할. 여기서 이제 발만 나오는데 네. 다리만 나오는데 그 다리가 본 감독의 다리였다. 네.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끝날 때 어릴 때 많이 봤던 건데 되게 그 94 한국 방문의 해 그게 보이더라고. 아. 그래서 야, 참 저 어릴 때 많이 봤던 건데 저거. 이 영화는 되게 짧은 영화인데 한 30분 정도 네. 됐던 것 같습니다. 짧지만 너무 임팩트가 있고. 컸다. 네. 진짜. 아. 그리고 정말 이게 어떤 천재의 그 싹수를 미리 음. 알아볼 수 있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대단한 영화였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네. 보고 나서. 마지막 역시. 엔딩은 정말로 하이라이트였다. 역시 봉준호였다. 네. 그래서 이제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이게 뭐 단편이니까 사실은 뭐 스타미나로 뭐 길게 올라갈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없는데 조금 왠지 좀 뭔가 더 좀 음. 보고 싶고 약간 혹시 쿠키 안 나오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예. 맞아요. 아, 쿠키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이게 뭐 스타미나로 짧게 끝나고 딱 그 극장 불 켜져 버리니까 조금 아쉬운 약간. 그러니까는 뒤쪽에 이제 한 방 빵 맞고 여운이 좀 있는 상태에서 네. 조금 뭐가 더 있을라나 기대를 하게 되는 네. 그만큼 훌륭한 작품이었다. 근데 이제 짧게 끝나 여우는 긴데 짧게 끝나 버리니까 뭔가 약간 아쉬운 느낌이 극장을 있죠. 나서기가 조금 네, 아쉬운 맞아요. 그런 기분. 그리고 또 이제 난 여기에 그 폰트가 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레트로한 그 폰트. 옛날 약간 그 타자기 폰트 같은 예. 그런 느낌인데.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이제 그거 살짝 정자체 같은 네. 그 폰트가 있는데 게다가 또 약간 이게 그 한자로 그 질이 멸렬 써 있으니까 약간 홍콩 영화 같기도 하고 약간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한문으로 써 있으면 뭔가 약간 조금 이게 홍콩 영화 빌 나는 약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를 되게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레트로 스타일로 이제 아마 그런 폰트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그 만들어진 레트로가 아니라 정말 순수 레트로다. 이거는 그렇다. 그냥 94년 당시에는 그 폰트를 쓸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일 거니까. 그래서 단순히 저도 그냥 뭐 거장의 초기작이니까 뭐 감안하고 봐야겠지라는 생각을 난 했는데 오히려 너무 진짜 최신작 그 못지않은 네. 훌륭한 영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데뷔작, 장편 데뷔작은 아니지만 데뷔작이나 다름없는 그런 이제 단편 영화인데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유승환 감독의 그 데뷔작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도 뭐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그 데뷔작의 임팩트가 워낙 커가지고 그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본 감독의 데뷔작 이 작품을 알게 돼서 정말 뭐랄까 약간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영광이었다. 네. 다시금 이걸로 인해서 역시 봉준호는 대단하다. 대단했다. 네. 이거는 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진짜 부담 없이 한번 극장에 가서 네. 그 천재의 이 초기작을 큰 화면으로, 물론 이제 옛날 영화다 보니까 화질이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이게 약간 화질도 좀 그렇고 화면 비도 이제 그 4:3. 4:3 비율에다가 옛날 느낌이 물씬 나는데 요새 또 뭐 복고 레트로 이런 것도 많이 네. 본다 그러면 이것도 뭐 그냥 그런 분위기로 만든 요즘 영화라고 하면 또 그런 건가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물론 여기 나오는 배경들은 생 오리지널로 옛날 네. 서울 배경이라서 뭐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30분에 3,000원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네, 진짜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네. 3,000원과 30분이 너무 그 진짜 가성비 좋은데 네. 만족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단돈 3,000원에 보십니다. 네. 1,000원짜리 3장. 저도 진짜 오히려 다 보고 나서 와, 이걸 내가 3,000원에 볼 수 있다니 네. 너무 좋다. 가격도 저렴하고 음흠. 뭐 우리 30분이 약간 아쉬울 정도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 음흠. 생각이 들 정도로. 지리멸렬 2는 안 나오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게. 음흠.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